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날치기 처리에 당황하며 조례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논란이 되었던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70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회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표결을 실시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영 문제로 인해 뒤늦게 통과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죠? 전혀 안 됐죠.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행정의 폭거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아주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타운 의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승인했고 한인 등 일부 시민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이분들 한국서 오신 분들이 지금 처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자주 오셔서 회의 진행을 좀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이날 회의에선 이종철 펠팍 부시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회의에 참석한 권형만 씨는 의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려면 조례안에 대해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이종철 부시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 부시장은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오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형만 씨와 한인 주민들은 강행 처리된 조례안 통과 무효 서명 운동과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조례안에서 비롯된 펠팍타운과 주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오는 9월 예비선거에서 맞붙는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당국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부당한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당국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8일 공직자법에 따라 모든 후보는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열흘 안에 뉴욕주 윤리위원회에 후보자 개인의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리위원회가 정 후보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이 지난 2013년 선거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흑색 선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문제가 재산 신고에 대한 연락을 뒤늦게 받아 생긴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신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이런 흑백 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생기게 만들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8일 디트로이트 유세 현장에서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되면 근로자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 전액 세금 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8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경제단체 디트로이트 이코노미 클럽에서 열린 유세에서 모든 자녀 양육 비용을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측 관계자 역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공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공제 대상을 만들고 자녀 양육 비용에 적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 집권 시 추진할 전반적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의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의 경제가 민주당의 경제정책 때문에 쇠퇴했다고 주장하고 클린턴이 집권하면 미국의 경제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비즈니스 관련 세율도 15%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를 부흥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전달 2년 6개월 후퇴된 데 이어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하게 2014년 2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6년 5월 1일로 6주 더 진전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3순위 신청자들보다 2년 반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2017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업비자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모두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가족이민에서는 1, 2, B, 4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특히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09년 9월 15일로 가장 많은 3달 15주나 진전했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0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안이 8일부터 발효됐습니다.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식약청은 지난 5월 발표했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제안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8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일반 담배는 물론 규제가 약했던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말아서 피우는 담배, 물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9년 FDA에 담배 감독 권한을 부여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구매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모호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등이 요구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구매할 때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고 소매업주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자판기를 통해 나이 검사 없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에 아동 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전국 공립학교 여학생 4명 중 1명, 남학생 6명 중 1명이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지만 주 교육국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은 학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 핫라인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핫라인은 주 아동 가정 서비스국으로 연결됩니다. 상하원에 각각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셉 로바크 주 상원의원과 마이클 밀러 주 하원의원 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여학생 4명 가운데 1명, 남학생 6명 가운데 1명꼴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 대부분은 주로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러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장려하는 포스터를 자주 보게 되고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교량과 터널의 보수 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주요 교량 터널의 일부 구간에서 보수 공사가 진행돼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곳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베이온 브리지, 홀랜드 터널 등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11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로월 레벨 브리지의 동쪽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퍼 레벨의 일부 차량 통행도 제한됩니다. 또 12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홀랜드 터널에서는 11일까지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가는 서쪽 방향의 한 개 차로를 막고 자정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이온 브리지는 12일까지 주간과 야간 시간에 차량 통행이 양방향 전면 금지됩니다. 베이온 브리지는 11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주간 시간 동안에는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비행 거리에서 티켓 요금으로 전환하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 등 비싼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만 우대하는 처사라며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난 1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플래티늄 멤버는 $1당 11마일, 플래티늄 멤버는 8마일, 골드 멤버는 7마일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준은 원월드 얼라이언스 회원인 브리티시 에어웨이, 에어 베를린 등과 공유합니다. 항공사 측은 한동안 마일리지 적립 정책에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에 매출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델타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티켓 요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가세하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플라이어토크닷컴은 델타, 유나이티드와 함께 3대 항공사 중 최악의 마일리지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스카이프닷컴은 결국 값비싼 퍼스트 클래스 이용자에게만 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미국 내 대형 항공사 가운데 여전히 비행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릭 아세티 LA 시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LA 올림픽 유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OC 위원들과의 미팅을 가진 후에 한 발언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미팅에 참석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올림픽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합류한 LA가 로마와 나이로비 등 쟁쟁한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너무 이번 캠페인 시즌 때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비하 발언도 많았고 여러 이제 IOC 멤버들께서 투표를 미국에게 안 해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IOC 위원들이 미국이 너무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단 한 번의 질문에 가세티 시장이 개인의 생각을 확대 해석했다는 분석입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요시되는 올림픽을 정치에 악용해 트럼프 후보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기회를 통하든지 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한 발언들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팔로텍스예요. 올림픽 유치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과거 1932년과 1984년 이미 두 차례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며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LA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9월 IOC의 개최도시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샌 버나디노 마운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4,5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일럿 파이어로 이름 붙여진 이 산불은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138번 하이웨이 밀러 캐년 인근에서 최초로 발생해 신고 당시 30에이커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이후 불은 급속도로 번졌고 어제까지만 1,5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5%로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현재 173번과 138번 하이웨이 사이 에로헤드 로드가 폐쇄됐다며 운전자들은 15번 프리웨이와 18번 프리웨이 사이 구간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밋밸리 지역은 오늘 아침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빅토밸리와 인근 지역에는 현재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싱가포르의 길거리 음식점 2곳이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지 미슐랭의 별점을 취득했습니다. 노점 식당으로는 처음으로 미슐랭에 선정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천국 싱가포르. 현대적인 빌딩 사이 곳곳에 길거리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길거리 음식점은 약 6천여 개. 한 끼에 2~3천 원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The food is one of the biggest attractions, and especially the local hawker food. It's cheap, it's delicious, and all Singaporeans love to go to the hawker centers. 시장동에 위치한 한 허름한 음식점.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도 손님들이 이 식당의 치킨 볶음밥과 면 요리를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에서 노점 식당으로는 최초로 미슐랭의 별점을 받은 곳입니다. 我觉得他应该得到这个奖，他应该得到，因为他的面条煮的实在太好了。 식당 주인 찬홍 멍 씨는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별이 새겨진 빨간 표지의 미슐랭 가이드를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所以我这次真的说非常的高兴，希望下一代的年轻人开始要学这个问题了。 미슐랭 별점을 받은 또 다른 노점 식당 역시 소문이 퍼지면서 평소보다 줄이 더 길어졌고 외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On a découvert, il y avait justement ce restaurant qui a reçu sa première étoile Michelin et on est vraiment impressionné parce que c'est une petite échoppe et on voit la queue qu'il y a et tout l'engouement qu'il peut y avoir par. 하지만 싱가포르 노점 식당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길거리 음식점의 주인들은 대부분 60, 70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비법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현대적인 레스토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一定是很心痛啊，这样的东西啊，我的孙也是很不舍得这样的东西没有人做。 싱가포르인들에게 한 끼 식사 이상인 추억과 문화를 상징하는 노점상. 이번 미슐랭 별점 획득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20대 청년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관광 명소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립공원 경찰은 20세 켈빈 라일리가 7일 밤 샌프란시스코 기라델리 광장 근처에 있는 아쿠아틱 파크에서 괴한에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라일리는 당시 친구와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은 괴한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총을 쏜 후 도망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16 리우올림픽 8강 진출을 기원하는 합동 응원전이 10일 퀸즈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펼쳐집니다. 뉴욕 대한체육회와 금강산 식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응원전은 한국 대 멕시코의 조별 리그 C조 3차전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하고 승리하면 조 선두로 8강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노인 직업전문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록회는 노인과 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비영리기관인 이스터실즈와 협력하고 뉴저지주 노동국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등록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머겐카운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주민에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은 전액 무료이고 신청은 9월 10일 마감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정신건강 클리닉이 최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한인들에게 더 많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요일은 휴무였지만 지난달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부터 시작하던 화요일과 목요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진료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토요일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료 마감 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고 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